간 청소 후에 꼭 이것을 안 하시면 여러분의 그 간 청소 효과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있는 중요한 간 청소의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간 청소 하신 분요, 첫날, 이게 둘째 날 거예요. 첫날 무진장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셨대요. 담석 다 어느 정도 이제 큰 것들 다 빠지고, 예, 그 다음날 이제 좀 한 대여섯 번 빠진 다음에 나온 거를 이제 본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좀 보이는데, 거기선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약간 이제 진한 초록 색깔 빛깔, 아주 오랫동안 단단하게 석회화 된 담석들이 이렇게 알갱이가 좀 보이는데, 환우분들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 이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가 한번 활용을 하셔도 좋겠고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오늘 간 청소와 혈액 청소까지 마지막 5단계 이제 마무리 과정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해독이 답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독의 하이라이트에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제 간 청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 청소, 그 다음에 기생충 제거, 신장 청소 과정을 생략하고, 요즘에 이제 의료인들이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꽤 읽으시고 그거를 3번, 4번 시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개는 3단계까지는 무시하시고 간 청소만 이렇게 달랑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본인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없어지고 담석이 많이 배출된 그런 예후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 과정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간 청소는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간 청소를 하고 나면 오히려 합병증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간 청소를 하면 간에서 혹은 담낭에서 혹은 방광에서 담석들, 단단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석회화된 담석을 이제 빼내기만 하면 이제 간 청소의 효력은 충분히 발휘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절차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까지가 돼야 합병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 청소까지 6일, 7일 오전까지 앱섬 솔트하고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자몽 주스를 먹는 것까지 하시면 담석이 어느 정도는 배출될 수 있으나 합병이나 또는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잔존에 있는 담석들이 굴러다니게 되면 이제 갑상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간 청소 전과 간 청소 후에 대장 청소는 필수지만 간 청소 후에 대장 청소뿐만 아니라 장 세척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장 세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 청소 끝나고 나면요, 담석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관장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담석들을 제거하시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5단계 해독을 차례대로 하신 분들은 크게 그 어려움을 못 느끼시는데, 예를 들어 간 청소만 하셨다 이랬는데 장 세척을 안 하시면 합병증이 많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중요하지만 장 세척은 뭐냐면 구강관장입니다. 구강관장. 여러분들 직장관장을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담석들을 제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장 세척입니다. 자, 장 세척의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장 세척은 간 청소가 끝나고 나면요, 하루 이틀은 정신없죠.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뒤에 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구강관장, 직장관장을 담낭 절제 수술하셔서 담낭 제거 수술하셔가지고 이제 관장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구강관장을 하셔서 이제 배출물을, 노폐물들을 많이 배출하시는데, 소금물 청소요법이 뭐냐면 구강관장입니다. 여러분 구강관장 하는 거 아시죠? 미지근한 물 1리터에다가 소금 2큰술을 넣고 쉐킷쉐킷 흔들어서 7시쯤에 여러분 간장, 직장관장 하는 시간에 똑같이 대신 구강으로 마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경구용 소금물 관장제를 미온수 1리터에 천일염 2스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겸, 천일염이 이렇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요새 많은 것들이 많아서 안전한 이렇게 주겸 같은 거를 2큰술을 넣고 미네랄 소금을 넣으니까요. 암 환자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해서요.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그냥 미네랄이 흡수가 돼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장하실 때나 구강 관장하실 때는 미네랄 소금보다는 그냥 이런 주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큰술을 넣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요. 1리터의 물에다가 미온수에 이제 요런 주겸을 2큰술을 넣고 쉐킷쉐킷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관장 하듯이 똑같이 대신 구강 관장으로 마시는 겁니다. 원샷으로. 한 번에 쫙 마시고 나면 조금 지나면 한 3, 40분 지나고 나면 소식이 오면 가서 쫙쫙 쏟아내는 거예요. 요게 간 청소 이후에 이틀 뒤에 하는 장 세척입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아주 확실하게 이 나중에 갑상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을 겪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간 청소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을 차례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 청소 이후에 이제 관장을 7일 정도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잔존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더 효과적인 건 이틀 뒤에 간 청소 끝나고 앱섬솔트하고 먹고 그러니까 7일째 오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틀 뒤에 구강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물 청소요법으로 하시면 이제 장 세척이 확실하게 되면 잔존에 있는 이제 담석들과 결석들이 와그리리 이제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고 또 며칠 동안 이제 직장 관장까지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예, 간 청소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앱섬 솔트도 소금이죠. 예, 약간 다른 성분이긴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 청소 마지막 날 앱섬 솔트를 일주일 동안 앱섬 솔트를 드셨던 것처럼 7일째 만약에 이제 간 청소하고 나서도 앱섬 솔트를 7일 동안 물 한 컵에 앱섬 솔트는 천일염은 2큰술인데 앱섬 솔트는 더 액기 쓰니까 1큰술만 넣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일주일 동안 직장 관장을 안 하실 분들은 구강 관장으로 이렇게 앱섬 솔트로 관장을 하시면 돼요. 구강 관장을. 첫 번째는 미온수 1리터에 소금 2큰술 넣고 예, 쉐킷쉐킷 흔들어서 구강 관장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앱섬 솔트를 요거는 하루 이틀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직장 관장 하시면 되고 앱섬 솔트로 하시겠다면 1리터에다가 어떻게 물 한 컵에 앱섬 솔트를 1큰술만 넣으셔도 돼요. 1큰술 넣어서 드시면은 쫙 배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2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통적으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하는 이제 간 청소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따뜻한 물 3분의 1컵에다가 피마자유, 아주까리 기름, 이상화 씨의 시에 나오는 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였나요?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까리 기름, 머리 기름 있죠. 인터넷에 치면 나오죠. 피마자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쉽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마자유가 흔한 지역에서는 요걸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마자유를 1숟갈이나 3숟갈 정도를 넣어서 드시면 돼요. 물 3분의 1컵에 쉐킷쉐킷 흔들어서. 그러면 특별히 고질적인 변비가 있거나 아이들도 이렇게 해열제로 열이 나거나 또는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할 때는 관장을 시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했다거나 또는 여름에 뭐 설사, 이질, 뭐 콜레라 뭐 여러 가지 그 여름에 전염병적인 그런 병들이 돌을 때 여러분들이 이유를 모르시면 무조건 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독소를 하재물을 빼내고 나면 바로 증세가 완화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해도 효과적인 게 이제 피마저유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요 장세척까지를 마무리하셔야지 확실하게 이제 합병증이 없이 간 청소가 잔존해 있는 담석이 장기에 굴러다니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이 간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담석이 결장에 남아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염증이 자꾸 염증에 의해서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 잘하고 나서도 이제 해독 잘하고 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암 환우분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과로하고 그러면 대상포진이 많이 오잖아요. 예, 이게 다 염증에 감염되는 것들도 온몸에 독소가 지금 떠돌아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담석이 이 결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요. 간 청소 끝났는데 두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반드시 한 번 더 시킵니다. 연달아. 결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장에 담석이 많이 남아 있을 때. 그다음에 복부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소가 많을 때 오는 질환인 갑상선 질환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있는 분들도 뭐 신지로이드 계속 드시면서 증세가 완화되고 부종이 없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지로이드를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이제 갑상선을 절제했기 때문에 티록신이 자연적으로 이제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많은 이제 내추럴 메디신 자연의학 책에서도 본 것처럼 이런 그 화학적인 약들을 계속 먹을 때 호르몬 분비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약들을 계속 드시다 보면 유방암이나 이런 호르몬성 암에 다시 또 그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석이 결장에 남아있지 않고 잔존에 있는 담석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잔존에 있는 이 담석들이 남아있다면 다시 체내에 독소가 돼서 또다시 이게 응집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강관장이나 또는 앱섬솔트로 일주일 동안 장세척을 할 수 없다면 비타민C 관장이나 커피 관장이나 레몬 관장으로 해서 직장 관장으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쭉 해내시면 이제 확실하게 잔존에 있는 이 담석이나 결석들을 다 이제 빼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 청소에 관한 한 장세척을 대신한 실제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일 동안 이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켜서 6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 앱섬솔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오일이에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120ml에다가 180ml에 뭐 쓰셨죠? 예, 자몽 주스를 쉐킷쉐킷 흔들어서 이제 7일째 오전까지 마저 다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담석을 계속 배출해 내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틀, 3일 뒤에 뭘 해야 된다? 장세척을 해야 되는데 장세척은 일주일 동안 직장관장과는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구강관장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물 1리터에 예, 소금, 요런 구주겸이나 요런 주겸소금,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 호르몬이 없는 이 좋은 소금을 2큰술을 넣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7시쯤에 한 원샷으로 다 드시고 나면 30분 안에 소식이 와요. 그러면 쫙 배출해내면 장세척이 깨끗하게 됩니다. 또는 앱섬솔트가 간청소하시고 앱섬솔트가 남아있으면 앱섬솔트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물 한 컵에 앱섬솔트 1큰술을 넣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드시면 예,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드시면 그때 구강관장을 그렇게 하시면 굳이 직장관장을 하지 않으셔도 잔존에 있는 결석들을 다 빼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청소가 7일의 끝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간청소는 2주 프로그램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날은 6일 동안 이 사과산으로 또는 사과주스로 이렇게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킨 다음에 6일 저녁과 7일 오전까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하고 자몽주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하고 자몽주스하고 앱섬솔트하고 해서 드시고 나서 쫙 배출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틀과 3일 뒤에 반드시 구강관장이나 앱섬솔트나 일주일 동안 또는 이런 주겸으로 예, 장세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잔존에 있는 이 담석의 결장에 남아있으면 여러 가지 염증성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별히 갑상선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청소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을 봤는데 이제 뭐가 정석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많은 의료인들이 요새 간청소만 딸랑 3번, 4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대장이나 신장 청소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간 청소 자체가 여러분의 이제 세포, 이 노화된 세포, 퇴화되고 병적으로 이 결석과 담석이 이 석회화되어 있는 그런 장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나이를 적어도 30년 이상은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청소 끝나고 나면 so 0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간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1단계에서 어디 청소부터 했어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대장 청소를 먼저 하고 하셔야 담석이 효과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넘버 1이 대장이고 넘버 2가 여러분들 평생 동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으로 인해서 특별히 기생충은 뇌혈관에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중풍이나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기생충까지 제거하고 나면 증세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제거하고 반드시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2단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생략하지 말고 대장 청소 후에 기생충 제거를 하고 넘버 3가 이제 신장을 청소해요. 예,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신장의 부종이 심해가지고 오신 우리 교수님처럼 저럴 때는 안정이 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예. 신무전증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병변이 있을 때는 이 5단계 해독을 실시하시기 전에 반드시 증세가 완화된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장 청소가 3번째고 반드시 대장과 신장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해야 간 청소를 할 때 담석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대장을 깨끗이 하고 대장 청소를 하고 나면 이 담석이 쉽게 이미 여러분들이 대장 청소할 때도 담석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민주 씨 봤잖아요. 벌써 대장 청소할 때부터 기생충 약을 먹지 않았을 때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을 먹이니까 이제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이 참깨알 같은 유충부터 시작해서 하얀 껍질하고 거품 안에 요충, 십이장충, 촌충 같은 아주 이제 길다란 이런 여러분들과 평생도록 여러분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하고 동거동락했던 기생충들이 이제 다 먹어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장까지 깨끗이 하면 간에서 나오는 독소가 여러 장기들의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장이나 신장 결석이나 방광염 등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에 요새 이제 이런 3단계를 생략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록 간 청소만 단독적으로 시행할지라도 반드시 간 청소 전 후에 뭐를 해야 된다? 대장 청소를 반드시 하고 하셔야 돼요. 단독적으로 이 정석대로 5단계를 안 하고 간 청소만 단독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그냥 간 청소만 6일 동안 사과 주스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간 청소 전에 대장을 청소하시고 간 청소 후에 대장을 청소하시고 간 청소 후에 이틀 뒤에 뭘 해야 돼요? 장세척까지 하셔야 이제 부작용 없이 합병증이 없이 깨끗하게 이 오장육부가 청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간 청소만 단독적으로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신장 청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신장을 깨끗이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매 3, 4회 간 청소 후에 자, 지난번에 보셨지만 간 청소는 몇 번 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보니까. 되게 암 환자들은 1년에 2차례씩 5단계 해독을 하시는데 보니까 간 청소는 연 이어서 2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하시면 12번을 하시면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예, 가장 좋을 것 같죠. 12번이니까. 예. 그래서 매 3, 4회 간 청소 후에 간에서 담석이 완전히 다 배출된 다음에 신장 청소를 해야 돼요. 간 청소만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장 청소를 나중에 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담석이 완전히 다 배출이 된 다음에 신장을 청소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장세척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매번 간 청소한 후에 2, 3일 동안 신장에 좋은 차, 여기 보시면 신장에 좋은 차 지난번에 배우셨죠? 신장에 어떤 차가 좋았죠? 샐러리 씨앗차를 드시면 신장에 있는 결석을 녹이는데 부드럽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뭐냐면 카모마일입니다. 원래 카모마일은 신경 안정제로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런 카모마일 차를 제가 이제 신장 청소하는 분들을 옛날에는 다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종류별로 지금 다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카모마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카모마일을 신경 안정을 위해서도 쓰지만 신장에는 결석들을 완화시키는데 이 카모마일 차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수면 부족인 분들도 사실 결석이 많은 분들이요, 이 불면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장 청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르시고요. 간 청소를 할 때는 이 캐모마일 차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간 청소와 신장 청소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요. 5단계 해독 정석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단독적으로 부득이하게 지금 너무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간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하시면 간 청소 끝난 이후라도 반드시 신장을 청소해라. 요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장이 심하게 간 청소를 했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담석이 배출되지 않았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요. 닥터 나레울프 박사 이야기처럼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변비가 이제 건강한 배변 하루에 3번이 정상적인 배변입니다. 바나나 변으로 냄새가 없어야 되고 소변에서
또 대변에서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소변석도 물색처럼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색이 탁 하고 진하다는 건 신장 청소할 때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어떠냐면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홍차 색깔까지 나와요. 예, 결석들이 막 빠져나옵니다. 간 청소할 때는 변으로 많이 나오고 담석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장이 심하게 폐색되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있죠. 변비 있다 그러면 나는 대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2번, 3번의 정상적인 건강한 배변 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대장이 심하게 폐색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간 청소를 해도 담석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대장이 심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가 그냥 판판해 보이지만 안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창자가 구불구불 다 있죠. 여기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 대장의 스텐트나 이 뭐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또는 뇌혈관이 막혀 있거나 뇌경색 뭐야 뇌졸중이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대장이 폐색이 돼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기름이 꽉꽉 차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식사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들고 또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치료 방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음식이 독이 되게 하고 그 또 독소로 약으로 지금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심하게 폐색되어 있거나 적어도 하루에 변을 2-3번을 못 보고 하루에 1번이나 이틀에 1번 보시는 분들은 대장이 많이 폐색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첫 번째 간 청소하기 전에 2-3회의 대장 채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대장 청소부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오시면 5단계 해독 하려고 이제 이미 이제 한방병원에서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번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대장 청소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장 청소는 뭐 슐츠 박사의 대장 디톡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333. 예. 하는 말 FCA 디톡스 방법으로 계속 해독을 하시다 보면 대장 청소도 되고 예, 나머지 청소 작용도 좋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매번 간 청소를 완료한 후에 3일 이내에 뭘 해라? 장 세척을 하고 간 청소 끝나고 2-3일 후에 대장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장을 깨끗이 하는 일주일 동안은 뭐 해라? 관장을 해서 대장을 완전히 깨끗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요거 잊지 마세요. 요게 안 되면 나중에 갑상선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차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간에서, 담낭에서, 방광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대장의 담석과 다른 유독성 잔여물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간 청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꼭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해서 꼭이 뭐였어요? 대장 세척이죠. 이틀 뒤에 뭐예요? 구강관장. 예, 구강관장은 어떻게 하신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쉐킷쉐킷 흔들어서 7시쯤에 원샷 하시면 한 30분쯤 지나면 쫙쫙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담석들을 다 빼내죠. 또 두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건 앱솜 솔트 1큰술을 예, 물 1컵에 넣고 쉐킷쉐킷 흔들어서 똑같이 일주일 동안 드시면 쫙 장세척이 효과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마자유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하셔서 간 청소의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합병증이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